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린TV LA 정변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박영필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과거에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 세월호 같은 참사까지는 안 가지만, 유럽에 갔던 우리 한 관광객들이 단체로 참변을 당해서 한국 국민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뒤따라오던 대형 유람선으로부터 추돌당한 뒤 침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 가능한 한 구조 활동과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유가족이라든지 또는 아주 부상자들인지 이렇게 빨리 구조 활동에 전 조직력을 다 강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전에 혹시 다뉴브강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죠. 네. 오래전에 가봤죠, 네, 오래전에. 저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네. 블루 다뉴. 네. 노래도 있잖아. 유한 스트라우스의 그래. 월스가 상이 나는데, 네. 참 아름다운 강이에요. 네. 네?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참 너무 끔찍해요. 네? 세월호나 물론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세월호나 이번 케이스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참사라는 점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죠. 네. 하여간 돌아가신 분들, 또 아직 부상 당하신 분들, 또 아직 실종자들도 있는 모양인데 빨리 좀 잘 구조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요새 한국에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5월 네. 초순에 이제 전화를 건 내용 같고, 이게 갑자기 이제 국가 기밀이냐 공익 보도냐 이래가면서 지금 문제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또 일으키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좀 미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한국에서 보는 관점이 각 다른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나름대로 어떤 비밀 문건 또는 공익 보도 또는 자유 언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가 지어서 지금 이게 외교부는 지금 한국 외교부는 지금 벌집 쑤시듯이 감사에 다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한국의 언론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하는데, 그거 조금 시각을 약간 벗어나서 한국 국민들이 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정상 간의 전화에서 나타나는 이게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이게 정말 비밀이냐, 또는 이걸 국가의 이익이 어디까지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평소 전문가시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도 녹취록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뜯어보면요. 네. 이게 사실 보도된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야당,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굴욕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다음 달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G20, 네.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때 끝난 후 잠깐 한국을 좀 방문해달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짬이 되면은 네. 내가 들리겠다. 네. 나는 그게 전부 다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정치인 손을 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굴욕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통화 내용이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됐지만은 사실은 녹취록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이게 비밀 문건으로 분류가 됐다. 상급 비밀이에요.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비밀 문건인데 어떻게 이걸 공개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주민대사관이죠. 네. 주민대사관에 문건을 넘겨준 외교관이 이제 결국 이제 파면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파면됐지만은 아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갔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네? 어차피 이거는 큰 게 만들어야 되니까 청와대 쪽으로서는 우리 외교부
그 실수한 외교부 직원을 통해서 해도 하지만은 야당 의원인 강영상 의원을 또 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 이쪽에 만약에 그 외교부 직원들 이게 말하자면 어떤 공모냐 또는 공모 아니더라도 이걸 이용했냐 안 했냐 해서 그 한국 국내 실정법에 맞춰서 지금 국회의원의 그 면책특권도 아니다 이래가면서 지금 하는데 이제 이번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양국 정상 간에 통화를 하려면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쪽이 이제 우리 언제 통화를 하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 대통령이 먼저 제의를 해서 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그 백악관에는 안보 보좌관실에서 그걸 담당하라고 한국은 청와대도 안보 그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안보 관계. 그래서 그걸 통하든가 아니면은 각각 대사관을 통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통해서 이걸 언제하자. 그러면 그 백악관에서는 그 대통령이 전화할 수 있는 장소가 상황실, 그 시츄에이션 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오발 오피스, 집무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그때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전용 차량 아니면은 외국 여행 중이면 에어포스 원. 이런 간단히 말하면 네 군데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화 통화 내용을 무슨 기밀이다 이렇게 뭐 하는 그게 아니라 보고 내용이 근데 그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으면은 바로 옆방에서 안보보좌관실에서 2, 3명이 부지런하게 타이프를 친답니다. 듣고. 예? 그래서 세 사람 정도가 이러는데 그리고 아마 문 대통령 경우는 두 사람 정도 했을 거야. 이게 러시아다, 중국이다. 이럴 때는 세 사람 정도가 듣고 이거를 타이프를 친대. 왜냐면 한 사람 치면 잘못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고, 이게 무슨 다른 기자회견 문건 이걸 하듯이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식으로도 레코딩을 좀 해야 된다. 해둔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그렇게 될 경우 무조건 정상 간의 통화는 최하 상급 비밀로 규정을 한답니다. 최하. 내용 관계없이 그렇죠. 내용에 일단 관계없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다. 무조건하고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나라 어떤 나라 동양 나라라든지 또 어떤 사정이 그 나라가 얼마 정도 민주주의냐 자유주가냐 하는 따라서 그게 아마 국민 그거 생각을 해서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게 비밀 문구로 해놔야 좀 가치가 높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왜 터졌느냐 보니까는 야당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국익, 국민의 알 권리, 뭐 비밀이고 뭐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왜 그랬냐 보니까는 그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거는 정상 간에 통화하고 나서 그게 언제 밝혀지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뭐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든지 우리가 베트남 수상하고 했다든지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과거에 역대 정권 다 합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대통령이 언제 누구하고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정권 차원에서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들통이 나요. 어느 한쪽에서든지 이렇게. 과장 정도, 어느 정도 과장은 괜찮은데 이게 좀 다르게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야당이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또는 회담을 하더라도 2분 회담을 했는데, 뭐 거의 1시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면 저게 확실히 청와대에서 우리 통화 내용을 했나, 그럼 그걸 캐느라고 야당이야, 양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니 얘네들이 왜 우리 대통령도 자기들끼리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왜 이쪽에서 묻냐. 여기대로 또 그 백악관 룰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 청와대나 경부대에서 거짓말할 확률이 많다. 이 선입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요. 한국처럼 무슨 뭐 정상 대통령의
그 통화 내역이 비밀 문건이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보세요. 네. 며칠 전에 일본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그 아베 총리를 만나고 나서는 곧바로 트위터를 그렇죠. 날렸잖아요. 그 네. 내용이 뭐예요? 아베 총리가 미국의 비행기, 저희 F-35, 네. F-35 스텔스 전투기를 130대인가 뭔가 계획대를 사주기로 네. 약속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고한 그런 동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 뭐 일본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이게 날린 거예요. 또 사실 보면요. 그거 국방 기밀이죠. 일본에서 보면 그 군사 기밀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자기 물건, 우리 미국 물건을 사줬으니까 땡큐다. 고맙다. 그런 식으로 그냥 트위터를 알리는 거예요. 뭐 비밀 그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니,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백언데. 트럼프 때는 느닷없이 우리 무기를 한국에서 사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받아내려고 이거를 딜로 우리 국민에게 무기를 엄청난 무기를 사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트럼프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딱 먼저부터 그거부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밀인데, 한국을 볼 때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 미국 대통령 틀리잖아요. 대통령 당선자가 됐을 때, 아니, 당선자니까 전 세계 좀 이름난, 자기 우방국이라든지 또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러시아나 중국 오고 전화를 이제 하는 거지, 이 사람인데, 앞으로 필요하면 내 셀룰라폰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안보보좌관실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거.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비밀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치닫거리라든지 뭐 하는 건 안보보좌관실이나 국무부에서 치닫거리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셀룰라폰이면 사전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시진핑 올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물론 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나름대로 이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바로 남쪽 이웃, 북쪽 이웃, 캐나다. 여기는, 우리 둘이는 셀룰라폰을 하자. 각자. 그러니까 다 속셈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됐을 때, 그때 축하한다면서, 마크론 대통령 각하, 우리 둘이는 앞으로 이걸로 합시다. 셀룰라폰을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친밀하다 이거지, 이제. 근데 아마 아베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근데 그게 트럼프 쪽으로는 관계가 좀 있는데, 얼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도 이 큰 사건 난 거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국가 기밀에 대한 이런 전화 말고도 큰 사건이 있죠. 예, 있었어요. 네. 벌써 한 50년 전인가 반세기가 거의 되어가네요. 네. 그때가 1971년.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펜타곤 페이퍼스. 그렇죠. 네. 우리 말로는 이제 미 국방부 문건. 비밀 문건. 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 폭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 내용이. 그렇죠. 이게 기밀에 관한 아마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한 게 기밀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야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작년에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예. 근데 이제 제작비가 한 5천만 불 들었는데 아주 아주 흥행 대박을 쳐서 한 2억 달러를 벌었다 그래요. 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건데도, 그 당시 너무 이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마 흥행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펜타곤 페이퍼스가요, 내용이요, 베트남전에 관련된 거예요. 시작은 전에 트루만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 그러니까 한 15년, 17년 정도 그 기간에 벌어진 사건을 전부 총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베트남전에 개입을 했으며, 또 어떤 그런 꼼수를 썼고, 또 어떤 확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파문을 일으켰느냐, 뭐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된 건데,
분량이요 무려 자그마한 4,000페이지가 넘는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전에 관한 한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네. 알고 그렇죠. 보면요 거기 다 나와요. 한 완전히- 47권 정도 분량이라니까 아마 거기 그것 때문에 미국이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최초로 한국전에서는 뭐 한국전 승리냐 아니냐 뭐 이렇게 휴전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베트남전에서는 스스로 나갔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다, 미국이. 근데 거기에 이게 왜 패배를 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 이제 그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 에즈볼그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국가 이익, 공익, 국민의 알 권리,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확실히 알고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면서 가서 그냥 쓸데없는 전쟁에 정치가들이 노리면 우리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사람 자신이 아마 문건 작성했을 때는 베트남전은 우리가 참 잘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역사학자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는데 이러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이거 베트남전은 아니다. 예? 정의의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뉴욕 타임스 오고 워싱턴 포스트까지 해서 아주 미국 법대 재보원까지 가갖고 어디까지 기밀이냐, 어떻게 기밀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거, 그걸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다시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요, 그 당시 국방장관. 맥나마라. 라버트 맥나마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36명의 전문가를 갖다가 자기가 신임하는, 믿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대요. 36명 중에 절반은 현역 군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띵크탱크. 그런 데서 이제 그 전문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민간인이죠. 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런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인사가 된 부스가요, 한 15부가량 인사가 됐다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데니오 에스버그가 소속한 띵크탱크가요, LA에 소재한 랜드 코퍼레이션. 네, 유명하죠. 네, 유명한 안보 띵크탱크 연구소로서는 유명한 데죠. 거기에 이제 2부가 왔대요. 네. 그러니까 15부 가운데 2부가 이제 랜드로 이제 온 거죠. 네. 또 자기네가 또 개입을 했으니까, 네. 문건 작성에. 그 이제 그때 에스버그가 딱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게 놀란 거예요. 세상에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 온갖 음모가 판을 다 친 거예요, 여기서. 확전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까지 확전을 하고, 또 어디 라오스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막 지어내고, 온갖 이게 수수가, 음모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미국이 아니다. 진짜 이거는 어글리 아메리칸. 추악한 이게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처음에는 어디로 갖고 갔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요. 뉴욕 타임즈로 갔죠. 뉴욕 타임즈로 갔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정말 세계적인 특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예요? 닉슨이에요. 닉슨은 왜 개입을 하느냐? 사실 닉슨하고 이 페이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시작은 트루만하고 또 아이젠하워, 그다음에 케네디, 그다음에 린든 존슨, 네 대통령이 관여된 건데 닉슨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닉슨이 왜 그거를 컨트롤하려는 거니? 그 당시 키신저가 닉슨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 우리까지 위험해지니까 사전에 아예 막아버리자. 아예 입을 봉해버리자. 해서 이제 닉슨이 이제 협박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수를 했어요. 이건 국익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보도금지. 보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났어요. 보도금지.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6차 정도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뉴욕 타임스에. 얼마 안 나갔죠? 네. 그러니까 에즈버그가 이번에는 이제 뉴욕 타임스가 맥히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갖다 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당시 이제 신문 사주가 여자 발행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고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거를 터뜨리자 해서 터뜨린 거예요. 다 책임은 내가 진다. 잘못하면요 신문사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상황이요. 그럼요. 그런데도 아주 그냥 당차게 나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에즈버그가 붙잡아갔어요. 그럼요. 비밀 문건인데 저희 말하면 이제 탑 시크릿. 미국서도요 문건이 1급 비밀은요 탑 시크릿, 2급 비밀은 시크릿, 3급 비밀은
이 컨피덴셜 예. 세 가지 분류를 네. 해요. 예. 근데 이거는 탑 시크릿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보도가 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유출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걸리죠. 혐의가 스파이 혐의예요. 예. 스파이 반역 혐의가 다 그렇죠. 붙은 거예요. 그래서 형량을 합하게 되면요. 무려 115년이 돼요. 115년. 상상을 해보세요. 115년을 감방에 가 있는다? 이건 사형보다 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엘스버그가 이제 배심원 재판이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엘스버그가 배심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왜냐면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고 내가 소위 말하는 휘슬블로워 내부자 고발을 이건 한 거다. 그건 이제 국민이 알 권리를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그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판사가 딱 제지를 했대요. 너는 배심원들한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실속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비밀부권인데 이게 1급 비밀인데 네가 오픈을 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배심원들한테 말할 자격이 없다. 이거를 끝마친 거예요. 그 잘못하면은 진짜 유죄 판결 받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115년을 살해된 상황인데 패착을 누가 했느냐? 닉슨이 패착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두면 되는 건데 네,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항상 조금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아주 적반하장이 되듯이 뭐 하여튼 반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급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닉슨 그 백악관에서는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저 엘스버그가 정신병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그 병원에 사무실을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스버그의 소위 메디컬 기록 차트를 훔쳤어요. 그렇죠. 그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이게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활용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발에 제 등을 찍은, 발등에 제 찍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냥 절차법 미스트라이어 여기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스버그는 풀려났죠. 하지만은 무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거를 이 고발한 쪽에서 이 백악관이 실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재판이 그냥 클로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급 비밀이니까 공개를 한 엘스버그는 잘못한 거예요. 그 범법행위예요. 그 범죄고. 당연히 이거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백악관이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게 풀려났죠. 한 큰 이제 전 세계 언론계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도 사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또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치에 나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의롭고 선하고 그런 정치보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나 정권의 어떤 걸 위해서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맥나마라가 왜 그거를 미국의 치부인데 그거를 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처음에 참 의아했거든요. 네. 믿기지 않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올가을 매는 거죠.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나중에 뭐라 그런 거 아니? 훗날 정책에 참고하라고. 그럼. 그래서 자기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페이퍼를 갖다가 복귀해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 맥나마라는, 주장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명확해요. 왜 베트남전을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확전을 시키고 이렇게 했느냐. 첫째는 중국. 컨테인먼트 오브 차이나. 차이나 봉쇄. 중국 봉쇄라는 거예요. 중국 봉쇄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을 갖다가 무리까지 해가면서 확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중국은 싫어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를 갖다가 좀 선입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1차적으로 이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그런 관념 속에 살아있는 우리 미국이란 나라하고는 안 맞는다, 이제 이거지. 안 맞죠. 근데 맥나마라는 아주 중국에 대한 이 개념이 확고해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나치 독일, 또 일본 군국주의, 또
소련의 저 공산 독재 예.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놔두면 된다는 거지. 다 이 아시아가 다 예. 공산화가 되고 예. 군압발에 예. 다 짓눌러지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맥나마라가 생각한 그 정책, 저 국방 정책은요, 이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그런 전선, 또 하나는 인도, 네.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묶어서 한 전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저 북쪽부터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꼼짝 못 하게 됩니다. 네. 자기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미국의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다. 지금도 중국 아마 봉쇄다. 지금도 그런 거에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요.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현실이랑 비슷해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미국이. 보세요. 예. 지금 태평양 사령부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인도까지 다 네. 커버하는 거예요. 네. 태평양 사령부로.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아요. 베트남에 지금 미군 해군 기지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맥나라의 정책이 이게 네.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럼요. 예? 저 한국부터 일본 이렇게 그럼요. 해서 쭉 해서 예. 대만도 포함해서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 그거 다 증명하잖아. 그리고 그런 대로 좀 정책을 미국에도 아마 트럼프도 그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그 정상 간의 전화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대로 그거를 이제 좀 더 말하면 강효상 의원은 의원대로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참 이게 정당한 비판을 좀 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자기 후배하고 전화해갖고 그거를 있는 그 사실에서 조금 과장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전화 내용이 가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하고 말이지 이거 이래갖고 구걸 해가면서 이걸 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예? 뭐 그렇게 아닌데 그리고 먼저 이거 들고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변명하다 보니까 자기들 맨 처음에 부인도 하고 뭐 좀 별걸 했는데 그건 정정당당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외교부 직원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외교부 직원들 셀러폰을 다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생활이 다 들어있잖아, 그죠? 이제 그걸 갖고 거기서 나타난 사정을 갖고도 이거 징계도 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데까지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잖아요, 그게. 별건 조사는 안 되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거 공포감에 전리겠어요. 거기에 그게 그냥 공적인 사항만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 와이프하고도 얘기한 거 또는 자기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 그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 그런 게 좀 다른 걸로 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고 물론 동의를 받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국민들이 그대로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 경지에서 동의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보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앞으로도 정상하게 통화를 했으면 그게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하는 거를 좀 그대로만 잘 해두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녹취록 자체를 아예 그냥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오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좌우지간 이번 건은요. 이 녹취록 자체가 비밀 문건이다. 문건인데 그거를 들고 나갔어. 공개한 거는 어차피 그거는 실적법 위반이에요. 네. 그거는 공개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하고 대통령 말씀이라고 이거를 비밀 문건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아닌데.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많으면 더 재미나게 여러 가지 일화도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그렇죠. 건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 하는 거는 뭐든지 좀 감싸고 비밀이어야 된다. 또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참가해야겠죠.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